자, 오늘 시장 겉으로 보기엔 상승 마감했죠? 하지만 그 속을 한꺼풀 벗겨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시장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비유를 던지는데요.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지만 블랙홀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잖아요. 오늘의 시장이 그만큼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서 있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신기루 같은 랠리가 끌어당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1970년대의 악몽, 스태그플레이션이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연 이건 기적 같은 회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착각에 불과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 장막 뒤에서 뭘 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화려했던 V자 반등의 실체부터 한번 까보죠. 이게 사실은 전부 환상이었다는 건데요. 이 V자 반등이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시장이 폭락합니다. 아주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S&P 500이 1.5%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죠.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번째, 정치적 발언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동 분쟁 거의 끝났다 이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적인 방아쇠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이 말을 듣자마자 알고리즘이랑 트레이더들이 하락에 걸었던 돈,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미친 듯이 몰려든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마지막 단계, 시장 급등입니다. S&P 500이랑 나스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실을 다 회복하고 오히려 각각 0.83%, 1.38% 상승으로 마감해버렸죠. 정말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경제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 정치적인 발언 하나가 기술적인 시장 왜곡을 만들어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숏 포지션 청산, 이게 바로 숏 커버링이라는 건데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오르니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가 좋아서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팔았던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사는 거죠. 이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확 밀어 올리면서 마치 시장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화려한 신기루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현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장을 폭락시켰던 그 근본적인 데이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단어죠. 경제 성장은 멈추거나 마이너스로 가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1970년대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괴물인데 지금 데이터들이 그 괴물이 다시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두 가지를 보면 딱 보입니다. 왼쪽, 성장이 가라앉고 있죠. 2월 일자리가 5만 5천 개 늘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9만 2천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충격적인 수준을 넘어서 수요가 파괴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위협하면서 모든 물건값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그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연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없는 일자리가 더 박살날 거고요. 반대로 일자리를 살리겠다고 돈을 풀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겠죠. 이건 이쪽으로 가도 절벽이고 저쪽으로 가도 절벽인 말 그대로 정책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시장의 이런 겉모습 말고 이제는 시스템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배관,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 지금 아주 위험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거든요. 그 경고등 중 하나가 바로 이 영래포 RRP라는 건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 금융 시스템의 비상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돌 때 단기 자금들이 잠시 여기 와서 쉬는 곳인데 반대로 시장에 돈이 마르면 여기서 물을 빼서 쓰는 그런 유동성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상 물테이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잔액이 3억 3,200만 달러.
여러분,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조 달러가 있던 곳이에요. 이제는 그냥 바닥에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 거죠. 시장의 최후의 보루, 그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왼쪽 영래포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비상 물탱크는 비었어요. 근데 오른쪽 재무부 계좌는 1조 달러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의 완충 장치는 사라졌는데 정부는 시작에서 돈을 쫙쫙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시중의 유동성을 전부 흡수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동성 압박이 결국 채권 시장에 아주 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앞으로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위험수인 4.20%를 뚫고 올라가면서 은행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시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의 길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선명하게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무엇을 소음으로 보고 있고 무엇을 진짜 신호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왼쪽 노이즈부터 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끝났다는 발언. 이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달래려는 정치적인 수사, 즉 소음으로 치부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진짜 시그널은 바로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물리적으로 막혀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진짜라는 거죠. 스마트머니는 이런 정치적 발언에 흔들리지 않고 실제 석유가 흐르냐 마냐 이 물리적인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앞에는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중간한 건 없어요. 시나리오 A는 황금빛 긴장 완화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든 휴전이 이루어지고 3주 안에 석유가 다시 공급돼서 유가가 80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S&P 500은 진짜 배기 회복을 시도하면서 6,940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B, 스태그플레이션 고착화입니다. 봉쇄가 계속되면서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는 거죠. 이렇게 되면 S&P 500은 지지선인 6,520선이 무너지고 그때부터는 1,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자동 매도 프로그램이 시장을 덮치게 될 겁니다. 정말 중간은 없습니다. 모든 건 석유가 실제로 다시 흐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최악의 꼬리 위험, 즉 블랙스완 리스크를 경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걸프만 주역의 정유시설이나 해수 담수화 시설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급이 며칠 막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공급 충격. 다시 말해 1970년대 오일 쇼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3차 오일 쇼크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기루 같은 랠리의 모습과 그 이면에 숨겨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한 최종 평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최종 등급은 중립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그 V자 반등은요. 얇디 얇은 유동성과 정치적인 말장난 위에 지어진 신기로에 불과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유가가 비싸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치인 2.9%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 그럼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장의 기대는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채권 시장이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은 단단한 땅 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음악에 맞춰서 얇은 유동성 얼음판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을 뿐이다.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석유가 다시 흐르기 전,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종이 위에 쓰인 숫자에 불과한 파생상품에 돈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꿋꿋이 버텨낼 실물 경제의 회복력에 돈을 걸겠습니까? 오늘의 소음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죠.